순결한 유월을 국가와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큰일 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명함 있으시면 한 장만. 아, 명함, 저희 아직 캠프에 예. 명함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저기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봉준이라고 합니다. 김봉자 준자 예.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예. 그 무슨 일을 하시던 분이신데요? 저는 지금 현재는 원래 그 캠프 들어오기 전에는 이 조그만 회사, 기업 부설 연구소 맡아서 하고 있고요. 연구소. 예, 예. 어떤 연구소? 의료기기. 의료기기요. 예. 그래서 지금 맡으신 역할이 캠프 내에서 맡으신 역할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캠프에서는 그 국민참여정책본부라고 해서요. 네. 국민명령 1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명령 1호. 예.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게 이제 8월 23일 날 오픈을 했는데요. 8월 23일. 예, 준비는 한 6월 달경부터 후보님께서 워낙 이 시민 동행 정치에 대한 이 해법을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후보님께서는 한 6월 달부터 이런 형태의 대선 캠페인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두세 달 정도 작업을 해서 이제 8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시민 동행 정치. 동행 정치. 예. 그게 뭐죠?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는 흔히 모든 정치인들이 소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정치인들이 뭐 트윗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트윗으로 보는 거,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뭐 박근혜 후보도 소통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얘기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소통이라고 하면 그 소통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 국민들 스스로. 그럴 수 있는 장을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의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국민명령 1호를 보면은 실제 거기서 이 결정되는 정책을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 하면 첫 번째 국무회의 자리에서 첫 번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국민들이 제안하고 토론해서 만들어준 정책을 이 실제 대한민국 운영에 있어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핵심 기조로 하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운영 기조로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 내용이시다. 네. 예, 벌써 본론으로 막 들어가 버렸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지금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 뭐 이렇게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예, 이게 600, 1159, 1220.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추천이 몇 개야? 추천이 많이 모자라. 이거 봐요. 2500, 예, 2545. 추천이 많이 모자라. 이 추천할 때까지 다음 얘기 질문 안 할 수가 있어. 빨리 추천해 주세요. 예. 빨리 추천해 주시고요. 네.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추천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손방울님 감사합니다. 예, 2640. 보니까 지금 한 1200명 정도가 추천 안 하고 보고 있어. 막 섭섭해. 예, 손방울님, 눈팅을 어머님 감사하고요. 그쪽에 뭐예요? 이 아프리카 글씨 밑에 추천을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로는 여기를 딱 눌러봐요. 여기가 손가락 모양 나오지? 그걸 눌러. 그게 추천이야. 예, 별아리님, 천지간이님, 예, 빅토리님, 감사드리고, 배트맨 연기사님도 감사드리고, 눈팅을 어머님, 산마루님, 우리 야생아님 감사하고요. 예, 너무 재밌어서 추천 안 했어요. 이런 분들, 블랙 걸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이따 3시에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있다는데, 그 기자회견이 20분 강연에다가 질문 10개를 받는 거라래요. 근데 혹시 기자회견 하는 주소 알아요? 예, 주소 아시는 분 있으면
그거 좀 우리 시청자 의견에 올려주시고요. 바라삐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명령 1호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갈 거니까 그쪽도 좀 올려주시고요. 예. 자, 추천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께 섭섭하다고 전하면서 예, 강CW님 감사드리고요. 자, 좌우지간 지금 한 3,000 네. 몇백 명이 보고 계시는데요. 아, 네. 그 인사를 본격적으로 좀 다시 네. 예,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예, 다시 시청자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캠프 국민참여정책본부 팀장을 맡고 있는 김봉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민 동행 정치의 주요한 한 플랫폼으로 지금 망치 부인님 채널이라든가 인터넷 방송에 참여하시는 그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기 위한 어떤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24일 날 이 방송과 인터넷 이 생중계를 통해서 후보님께서 직접 이제 이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는 그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가 일회성으로 이렇게 와서 인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번 대선 캠페인 과정 속에서 인터넷 생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님의 이 주요한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 저희들이 좀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 자주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고, 앞으로 이제 후보님께서 많이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이제 24일 날 하시겠다는 네. 행사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제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요새 정치인들이 많이 진행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박근혜 후보께서도 타운홀 미팅이라고 했죠. 그래요? 이게 이제 2008년도 미국 대선 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주요한 소통의 창구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 질의응답하고 본인의 정견을 발표하고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아주 새로운 소통의 어떤 이 형식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하는 이게,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요, 그냥 간담회랑도 비슷하고요. 이제 원래 타운홀이라는 게 옛날에 미국 예전에 한 타운의 모든 주민들이 이 타운의 주요 의사 결정의 과정들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이러면서 무언가 이 마을의 어떤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런 역사적 전통들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타운홀 미팅을 이제 SNS하고도 결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하나의 어떤 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요 소통 수단이었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많이들 이 채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한 1,000명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가 있고요. 또 이 적은 인원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참여 인원의 대표성의 문제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은 실제 이 타운홀 미팅식으로 충분한 대화가 안 되죠. 1,000명이 참여했는데 1,000명하고 다 대화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형식적으로 또 치우쳐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캠프에서는 인터넷 생방송하고, 그 다음에 SNS, 그러니까 온라인의 모든 채널들을 좀 같이 대화하는 창구로 삼자. 그래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타운홀 미팅을 이벤트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 후보가 지금 여러 의견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의견들을 직접 보시고, 현장에서 즉석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소통 채널로, 타운홀 미팅을 기획을 하는데요. 성격은 그렇고, 저희가 정식 명칭은, 타운홀 미팅, 미국에서 쓰는 용어고, 그래서 문재인의 동행이라는, 명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동행이 2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의 동행. 네. 문재인의 소통 방식 동행. 네. 그러니까 문재인의 이제 소통. 문재인의 소통은 동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돌아오는 24일 날 처음 시작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24일 날 처음 시작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일단 이제 24일 행사가 좀 대단히 중요한 게요. 이게 이제 그동안 국민명령 1호에 한 1,800건이 넘는 정책 대안들을 국민들이 해주셨습니다. 1,800건이 넘는 국민들이 해주셨고, 어저께 이제 모바일 그 페이지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좀 쉬워지셨고요. 그래서, 모바일 페이지 어떻게 접근하는 건데요? 그냥 네이버에서요, 국민명령 1호 검색을 하시면은요. 네, 네이버에서 예. 국민명령 1호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오죠. 카메라가 어디 있죠? 예. 요게 이제 모바일 페이지입니다. 이게 뜨고. 예, 거기다 이제 정책 제안하고, 예. 뭐 투표하고, 뭐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24일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제안해줬던 국민들, 이런 국민들의 의견들을 좀 총취합을 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후보자하고 좀 대화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그 생방송이라든가 그 SNS 통해서 의견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또 후보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요런 이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24일이 그래서 이제 가장 관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참여를 해서 또 실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후보님의 어떤 그 정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이 성과에 따라서 그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문재인의 동행은 좀 광범위하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역별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 유동적인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안철수 후보의 기자회견이 지금 있을 예정인데 안 보셔도 되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보고, 그렇죠. 보시죠. 예. 네, 같이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분위기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오늘 하기로 한 이야기 합시다. 네, 죄송하고요. 처음부터 다시.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문재인 후보 그 캠프에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맡으신 일이, 국민명령 1호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제 팀장님이시고, 예.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고민하고 있는 게, 타운홀 미팅이라는 소위 오바마의 선거 전략을 한국식, 우리식으로 적용한 시민 동행 정치라는 것 지금 기획 중이시고, 그 첫 시간이 24일, 돌아오는 월요일 낮 2시, 월요일 낮 2시에 어디에서 있을 예정인가요? 그건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홍대 쪽에 그 소극장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행사장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대 쪽에 있는 소극장에서, 그러면 참가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현장 참가 인원은 저희 국민명령 1호에서 글을 써주셨던 분들 중에, 문재인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시민 멘토. 잠깐 설명드리면은, 박근혜 후보는 멘토가 없죠. 측근도 뭐 조언하기 어렵고, 혼자서 모든 걸 결정을 하시고, 좀 전에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의 한 자랑이 뭐냐면은, 전문가 멘토들이 한 300명이 있다, 주변에. 뭐, 조국 씨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게 그동안 보여줬던 안철수 후보의 인재 풀이였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수만 명의 시민 멘토들과 함께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멘토는 시민이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국민명령 1호에서 그 시민 멘토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300여 분 정도 한 열흘 만에 좀 가입을 하셨는데, 정말 일반 시민들이죠. 뭐 해외에서도 가입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 평일날 2시라서 대부분 직장인들이라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 한 50분만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네, 거기선 소규모인데 결국은 그날 행사의 메인은 망치 부인님 방송 이거죠. 그래서 3, 40명하고 대화하는 걸 보여주기 한 게 아니라 이 망치 부인 방송과 더불어서 여러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실제 많은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이런 행사를 하겠다. 그래서 메인이 이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방 시청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날 일단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방송 참여해서 이제 채팅장으로 이제 글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행사가 뭐 5시간, 6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후보님과 망치 부인이 직접 연결을 해서, 여기 우리 이 채팅방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가지고 후보님한테 질문도 하고 야단도 치고 뭐 이제 이런 시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고,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못 봐요. 그래서 네. 채팅창으로도 올려주시고, 저희가 당일날 이 SNS 채널을 열을 겁니다. 그래서 트윗이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국민명령 1호 아까 보여줬던 모바일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무 때서나 거기서 글을 올려주시면은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또 현장에서 또 그 내용을 가지고 후보하고 또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러니까 일단 방송 참여해 주시면서 모바일이나 PC에서 국민명령 1호의 정책 제안이나 의견들을 좀 활발하게 좀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중계까지는 해드리겠는데요. 그 후보님한테 무슨 질문하고 이런 거는 저 자신이 없는데. 왜? 말씀 잘 하시잖아요. 하여튼, 저희 방송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방송 리스트를 검색하면 네. 이렇게 중계방이 쭉 뜹니다. 예. 그러면 그날 당일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좀 나눠가지고, 지금은 좀 비상사태라 많고 그렇죠. 보통은 한 4개 정도면 많이 뜬 거예요. 그날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따로 홍보도 하고. 예. 그러면 하여튼 최대한 그래서 이렇게 중계방을 지금 현재 우리가 4개밖에 없었고 4개밖에 못 보는데 나머지 것까지 알아서들 보시면서 거기서 취합하시고, 저는 다 못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국민명령 1호 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그날 질의를 받습니다. 트윗과 페이스북 국민명령 1호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되니까, 오늘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국민명령 1호 사이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포털 창에서 국민명령 1호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바로 PC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이 있으니까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정책을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1800건 넘게 시민들이 올려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후보께 뭐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느꼈던 뭐 생활상의 요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좀 올려주시면요, 저희들이 반영해서 24일날 다는 못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후보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요.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명령 1호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정책 제안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정책 제안인데 정치인들이 참고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할 겁니다. 여기서 국민명령 1호를 대선 전에 결정을 후보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하죠. 뭐냐면 일단 지금은 10월 말까지 예선전입니다. 이건 공모전인데요. 예선전을 해서 18개의 정책을 뽑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민들이 추천하는 추천 점수와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책이다 보니까 캠프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박근혜류의 정책이 올라오는 건 또 차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 멘토단이라고 우리 캠프에 정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한 40점의 점수 포션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추천 점수 60점, 전문가 점수 40점 해서 18개가 결정이 되고요. 이 18개를 가지고 그때도 인터넷 생중계를 하면서 대국민 정책 발표를 이 18개의 정책을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시민 멘토단들과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한 열흘 동안 투표를 하는데요. 그 중에 1등으로 공모가 당선이 되는 게 국민명령 1호입니다. 그거는 후보께서도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청와대 들어가서 첫 번째 국무회의가 아마 2월 25일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2월 25일.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금 국민명령 1호 사이트를 쭉 보시다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극장 이런데 여성 화장실 변기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올라와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극장을 가보면은 끝나면은 남자들은 계속 빠지는데 남자 변기수가 30개라면 여성 화장실의 변기수가 10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막 10분, 15분씩 기다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아비규환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 차이에 대한 이 어떤 공공시설의 반영들을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명령 1호를 통해서 이루려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여성 화장실의 개수를 늘리겠습니다라는 공약 발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좀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갖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데이트 나가서 남자들이 화장실 앞에서 그렇죠. 가방 들고 서 있는 이유가 여성 변기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게 결국 남녀의 공동의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정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게 투표해서요. 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게 국민명령 1호가 되는 겁니다. 예. 이게 국민명령 1호가 되는 거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요? 제가. 아니, 뭐, 이제 후보의 중요한 어떤 이 정책 비전이나 이런 거는 이미 공약화돼 있고요. 네. 거시 정책이나 담론이나 이런 거는 이미 정리가 돼서 그건 그것대로 추진을 하는데 실제 국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들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새로운 정치의 좀 새로운 방식을 처음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거칠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려면은 국가 운영을 하려면은 이런 프로세스들을 거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후보님께서 이런 방식들을 던진 거고요. 저희도 좀 진행하면서 불안하죠. 잘 돼야 될 텐데. 근데 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것. 그러지 않으면 이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의 성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국민명령 1호를 나름대로 이쪽 캠프에서 뽀대나는 걸 준비해 놓고 마치 국민인 척 올리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 그거를 이슈화해서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막 형식적으로 우리가 소통했다. 그런 느낌을 주면 안 된다. 가령 이제 하다못해 이제 타운홀 미팅을 하더라도 짜여진 질문, 미리 주고받은 질문에 대해서만 답하고 그러면 사실 그건 소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직접 그럼요. 그 나오는 이야기를 증문즉답하고 그런 게 이제 진정한 소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사실 문재인 후보가 수락 연설할 때, 후보자 수락 연설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그게 사실 국정 운영의 어떤 큰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 이게 우리는 보통 아마 이 언론에 의해서 비판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만 느낄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도 중요하고 그래서 직접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신 분이 오셨지만 사실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재인 후보가 생각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걸 듣고 그렇죠. 싶은 면이 예. 더 강해요. 그래서 예. 지금 아까 1,800건이 올라왔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 한 70%는 이 문재인 후보가 구상하는 정책 구상과 또 이미 발표된 것과 대부분 같은 기조의 내용들이에요. 국민들이 올려주시는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서로 좀 검증이 되어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 후보께서 생각하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국정운영 기조는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죠. 24일 날도 주요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가 좀 잘 조화되고 이런 과정들이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재인 후보님께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장 궁금한 내용들을 미리 취합을 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질문을 해라 이거죠. 네, 한 10분, 질문하고 네. 답변을 들을 그렇죠. 수 있는. 예.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요. 그러면은 문재인 후보님 측에서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건가요? 현장에서 다 모니터 해놓고 그냥 아주 화면도요 고화질로 저희가 전송을 고화질이요?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하는데 지장이 없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행사의 메인은 인터넷 생방송 시청자들입니다. 그동안 이런 접근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을 못 찾았던 거고 우리는 봤습니다.
제가 이제 좀 높은 사람하고는 직접 만나지 않는다 내지는 통화도 하지 않는다. 삶의 철칙인데 유일하게 한번 빼는 겁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런 타운홀 미팅을 그 인터넷 생방송으로 여러 번 하실 계획이신가요? 24일 날 성과에 따라서 확장성이 좀 틀려질 것 같습니다. 24일 날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그 참여와 열기에 따라서 향후에 또 이런 자리를 두 번, 세 번 가져갈 것이다. 네. 이게 원래 처음부터 계획했던 행사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국민명령 1호는 원래 사이트만 해서 예. 온라인에서 의견을 받고자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반응이 참여하면서, 이게 새로운 것이다라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일부 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확장력 있는 캠페인이 되겠다. 이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8월 17일 날 이 시민 블로거들하고 후보님하고 행사가 있었어요. 이날 후보님께서 국민명령 1호에 대해서 사이트도 설명해 주시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제 그날 행사를 하고 사이트 개통하고 이제 후보께서 일단 이런 방식의 캠페인을 나는 하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또 캠프 안에서도 강조를 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한 열흘 동안 또 많은 정책 참여들이 있고 해서, 이제 이게 확장돼서 이제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기획이 되는 거죠.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아까 그게 시민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캠프 알바인지, 그러니까 국민명령 1호는 검증이 바로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따로 회원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회원가입이 없습니다. 본인의 SNS 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은요, 페이스북으로 글 쓴 분들은 페이스북 본인 아이디하고 이게 표시가 돼요. 근데 그걸 딱 누르면은 그쪽 페이스북에 가게 됩니다. 가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진짜 시민인지, 아니면 캠프의 누구인지, 저쪽인지, 이쪽인지. 한마디로 이제 박근혜 지지자들이 거기다 썼다가 이제 바로 듣는다는 얘기. 알게 되죠. 예.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진정성도 또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SNS라는 이 디지털 기재가 갖고 있는 이런 이 기술력들을 저희들도 반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시대에 맞는 소통 방식이 아닌가 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이 행사는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 500명, 1000명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쵸. 온라인 상에서 SNS나 트위터를 그러니까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등 SNS와 인터넷 방송을 네, 결합한 그렇죠. 한마디로 네티즌들과의 직접 소통. 그렇죠. 이걸 모티브로 해서 그냥 공간만 자그마한 공간에서 만날 뿐이지. 그렇죠. 실제로는 이 네티즌과의 그렇죠. 소통을 직접 하시겠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캠프 안에서도 1000단위 행사, 2000단위 행사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분들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아주 적극적인 열렬 지지자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는 조직께서 또 일부 동원을 또 하실 거고, 그래서 아까 안철수 후보죠. 후보 기자회견 때처럼 성격에 안 맞게 안철수 연호하잖아요. 기자회견장에서. 그렇게 모아놓으면은, 동원이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재인 연호하고 박수치고, 그냥 재미없는 말 해도 막 박수치고,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행사를 하느니, 얼마 남지도 않은데 이렇게 시간을 버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한 사람들이야 기분 좋겠지만, 그 행사가 대선 캠페인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런 게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통을 하고 실질적인 지지층들을 만들어내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바람은 그거죠. 24일 날 행사를 했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여러 채널 통해서 시청을 했어요. 근데 2만 명 중에서 했는데 한 2, 3천 명이 본인의 SNS 계정으로 또 국민명령 1호에 그 행사에 대해서 느낌도 올려주시고 좋은 글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반응이 온다. 그러면 저희는 그 자체가 엄청난 성공인 거죠. 실질적으로 소통을 후보님께서 이제 하시게 되는 과정이고, 그렇게 되면 성공이고, 그런 기운으로 이번 대선 캠페인을 치르자. 오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사실 문재인 후보를 만들어낸 것도 결국은 이 네티즌들의 국민 참여단, 국민 경선 참여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후보가 됐고, 또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전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그렇죠. 직접 소통. 그렇죠.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그때 그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이들의 사회 학원 강사를 할 때도 보면 과제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한 그렇죠.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는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막 실명제 해라 뭐 그렇죠. 댓글 달면 조사받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면, 다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회선을 깔고 노무현 정부가 소통을 열었다라면, 그걸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걸 정책화시키는 그런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이제 또 도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그 공유와 개방, 참여의 정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건 뭐냐면, 참여정부 때도 기본적으로 이런 철학을 대통령께서 워낙 확고하게 가지셨는데, 디지털 기반 기술이 받쳐주지를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SNS가 활발하게 벌어지기 전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흔히 웹 1.0이라 그래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막 의견들이 주고받았는데, 여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뭐 한 4, 5만 명이 참가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던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 자체가 폐쇄적 공간이 되고 소통을 방해하게 되고. 근데 이게 그동안 10년의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이 정보통신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한 거죠.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민들의 주권도 그만큼 이제 커지고,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새로운 정치의 모델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직접민주주의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뭐 당이론적으로 중요하다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게 후보의 생각이었고, 그걸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국민명령 1호입니다. 그래서 국민명령 1호가 단순히 뭐 그냥 사이트 하나는 아니고요. 저희는 국민명령 1호에 2만 명, 3만 명이 들어와서 노는 거를 원하질 않아요. 그냥 잠깐 시간 나실 때마다 글을 써주시면은 국민명령 1호에 숨겨진 이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트윗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트윗 로그인을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십니다. 그분이 팔로워가 10,000명이 있으신 분이라고 보면, 국민명령 1호에 정책 제안을 하는 순간 그분 트위터에 동시에 글이 뿌려집니다.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해시태그라 그래가지고, 왜 오바마가 연설 한번 잘하면은 해시태그 붙어서 오바마 해서 막 700만 건 터져서 SNS를 장악하고 이런 전략들을 했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국민명령 1호에 트윗 아이디 가신 분이 쓰시면은 바로 트윗에 이제 노출이 되고요. 동시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10,000명의 이제 팔로워들한테 노출이 되죠. 이분 중에 0.5%. 뭐 한 50명 정도가 RT를 한다. 그럼 또 이분들 이런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는데, 저희는 후보님께서 문재인을 지지해 주십시오라는 1차원적인 걸 가지고 SNS에서 도배질하지 마라. 그게 먹히겠냐? 문재인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과 이런 거를 상징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실제 캠페인 내용으로 전파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시태그 국민명령 1호라는 게 트윗에서 지난주에 3위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국민명령 1호가 활성화되면은 그런 전략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0월 말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SNS, 특히 트윗은 모든 가입자들한테 한 번씩은 국민명령 1호라는 캠페인 정신이 노출이 된다.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게 된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각방에서 국민명령 1호 사이트 한번 연결 좀 해주시고요. 각자 이제 그러면 트위터 아이디를 로그인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글 쓸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소통하는,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출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거의 뭐 총선 즈음에 결정이 된 거죠? 출마할 그쵸. 거란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총선 이후에 또 후보로 결정되기까지 또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네티즌들의 힘으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그 지지는 받을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아직 그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국민들 속에서 그들의 고민,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정책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네티즌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 예, 팀장님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행사가 24일 돌아온 월요일 날 2시부터 24일 월요일 날 2시부터 타운홀 미팅이 오프라인상의 만남은 굉장히,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적고 한 50명 정도만 만나고 실제로는 이제 우리 유창선 박사님, 망치부인 방송, 문재인 T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다른 뭐 곰TV도 생방송을 해주기로 했고요. 네. 그 뭐 오마이TV 협의 중이고 이제 그렇게 좀.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을 최대한 예, 다 예. 동원을 해서 인터넷 그럼 네티즌들을 굉장히 여러 대로 그런데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 기능이 있는 그 채널들은 그 이 망치부인님 채널하고 유창성 박사님 그러니까 후보하고 연결하는 채널은 일단 2개로 하고요. 아. 예, 나머지는 그냥 이 방송만 송출해줘서 참가하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후보와 직접 만나실 수 있는 날 돌아오는 24일 낮 2시랍니다. 어디서든지 뭐 모바일로도, 예, 우리 아프리카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컴퓨터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접속하면 볼 수 있다. 모바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시면 그 내용이 곧바로 이 문재인 캠프에서 그 내용을 같이 읽고 소통하고 이것도 우리 후보님께 전달이 된다는 거죠. 아이, 그렇죠. 확실하게. 예. 네. 모든 확실하게 중계방을 다 된다. 보셔야 돼요. 네네. 최대한 그날 컨트롤, 네. 행사장에 그 모니터를 해서 중계방들을 다 띄워놓을 겁니다. 아, 중계방들까지 다. 네, 방송을 다 띄워놓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떨 땐 너무 빨리 가서 좀 예. 저희가 캐치를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채팅창도 이용하시고요. 국민명령 1호 그 내용으로도 그 사이트로도 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좀 올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그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민주개혁 진영의 이 시청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국민명령 1호 사이트를 준비를 하면서 그 저희가 생각하는 이번 대선 전략의 핵심하고 그 좀 어떻게 해야지 이길 것 같다 요 말씀을 잠깐 제안을 드리고 나중에 뭐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그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선을 분석을 해보면은 뭐 지역의 문제나 연령의 문제로 정치공학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명령 1호를 준비하면서 먼저 일단 이번 대선 전략을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전략의 핵심은 저희가 보면은 이제 지역의 문제는 뭐 한계는 있지만 많이 극복이 좀 됐었고요. 일단 새로운 정치에 대한 컨셉이 없으면은 이번 대선 승리가 참 불가능하겠다라는 이제 이 정치 철학에 대한 문제가 먼저 좀 점검이 됐고, 이건 후보님께서 스스로 좀 정리를 하셨고, 그렇게 정치를 입문을 하셨고요.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20대에서 40대까지의 투표율을 70%까지 올려내지 못하면은, 단일화가 되더라도 불가능하다, 이기기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상. 그러면은, 전통적인 대선 캠페인을 봤을 때 과연 20대에서 40대를 어디 가서 만날 거냐, 뭐 홍대 카페에 가서 만나면 그게 만나는 건지, 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발표를 하면 그게 만나는 건지,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결국은 20대에서 40대의 유권자들이 스스로 이번 대선에 바람을 일으키고 문재인의 붐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참여가 안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호남에서 지지를 받더라도 대선 승리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시청자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이 포인트는 20대에서 40대다. 20대에서 40대 중에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만날 거냐? 이미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유비쿼터스가 됐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참여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후보는
유비쿼터스 세상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20대에서 40대 여기를 전략적 포인트로 투자. 이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분들이 스스로 붐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SNS 전략도 박근혜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본인의 사이트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이런 이 전략들을 세우는데요. 저희 문재인 캠프는 사람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후보 플랫폼에 사람들을 긁어와서 동원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지지자 한 사람들, 오늘 6,000명의 시청자들이 보면 이 6,000명의 시청자들이 문재인 후보의 정치 철학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분들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알리고 응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국민명령 1호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소통 범위들을 넓혀낸다면은 반드시 저는 그 20대에서 40대 붐을 일으켜낼 수 있고 지금 한 가지 앞에 과제에 있는 안철수 문제를 저는 아주 성공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소통에 대한 아이콘, 그 다음에 그 아이콘을 뒷받침해 주는 게 그동안의 강연 정치로 수평적 리더십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철수 현상의 핵심인데 이제 이분이 후보가 돼서 실전에 들어간 거예요. 실전에 들어가서도 계속 40-50명의 기자들 앞에서만 메시지로만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자기가 그런 이 소통 채널들을 만들어야 되고 서로 거기에도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이런 정치 행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일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앞으로의 단일화 과정이라든가 경쟁의 과정에서도 이런 유비쿼터스 안에 있는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결국은 판가름 지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기조 하에서 저희가 국민명령 1호를 준비를 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대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존의 정치인들은 다 나쁘다.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하고 마찬가지인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그러니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안철수는 뭔가 새로워 보인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는 뭐가 새로운지는 모르지만 일단 새로워 보인다라는 막연한 지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안철수하고 소통을 해봤냐? 그럼 강연 들은 게 다야. 일방적으로. 일대 다수를 강연 들은 게 다지만 자기는 소통이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이 국민명령 1호 프로젝트가 이 소위 20대들의 의견을 듣고 20대에서 40대.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20대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이 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그런 구조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소통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벗어나면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본 겁니다. 가능한 가급적 후보가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다. 두 번째는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를 통해서 가치를 결정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그냥 제안만 하고 말만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 무언가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진정성을 저희들은 두고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첫 시작이니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부터 소통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부족하면 또 보강해서 또 하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오신다면 이런 방법, SNS를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살아오진 못하겠지만 우리 문재인 후보가 그 뜻을 이어서 국민과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참여, 그리고 또 합리적 비판, 그리고 또 격려, 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자리해주신 우리 김봉준 팀장님, 문재인 캠프의 국민명령 1호 책임 팀장님이십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 우리 김봉준 팀장님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중간에 인터뷰 보시느라고. 네네. 뭐, 죄송합니다. 저도, 바쁘신데. 잘 예. 봤습니다. 24일날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네, 그건 한번 자세히 예.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정식으로 하고 가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예. 자,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계세요.